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무를 말하다 시리즈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전기기능사 이제 자격증 과정, 기본 과정을 좀 한 과목씩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실무를 잘 얘기를 못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뭐 자격증과도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실무에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격증 공부하면서 봐주시는 게 가장 잘 매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개념 정도는 알아야지 실무에 싱글 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선도 같은 경우는 뭐 결선도 단선도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 일단 실무에서는 단선도라는 말을 가장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단선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정도만큼은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좀 개인이 좀 찾아보면서 어, 봐보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거는 한 20%,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조금 아는 정도.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좀 어려운 것들, 22.9K 뿐만이 아니라 154나 345 뭐 이런 것들을 좀 고급적인 것들을 좀 보고 고민을 해보신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고민을 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 걸로 보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한 개념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외우고 어, 현업에 가셔서 이제 단선도를 보게 되면은 좀 눈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관반장이 생각했던 내용, 설명했던 내용들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졸려온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기능사나 뭐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나 뭐 기능장애나 기술사나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런 쉬운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라고 봤을 적에 기초가 튼튼해야지 나중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강한 엔지니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를 알면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기 좀 수월할 거다. 다른 이제 도면을 볼 적에.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들도 여기 좀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표준교선도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이제 SLD를 이제 여러분들께 단선도를 좀 보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할 건데,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한두 번 좀 끊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이해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내가 공부하고 경험 쌓고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남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 공부와 경험과 돈은 어차피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 여기는 이제 용봉산인가 그래요. 저기 그 어디죠? 홍성인가? 충남 홍성인가 그쪽에 용봉산이라고 꽤 뷰가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랑 큰애, 우리 이제 고2인데요. 올해 뭐 저보다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새벽 뭐 2시, 3시까지만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진짜 공부 너무 빡시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다리다가 어쩔 때 우리 아들 못 보고 자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때 이제 우리 몇 년 전에 이제 아들이랑 가가지고 같이 산행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 이제 제가 예전에 산악 그 영상을 좀 찍을 적에 썼던 거고, 제가 이제 영상 찍고 간직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고, 이제 쇼맨십을 한번 한 거죠. 이렇게 손가락 딱 해갖고 괜히 멋지게 한번 보이려고. 여기 밑에 이제 절도 있고, 고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산세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모두 정보의 바다고, 페이크 뉴스, 페이크 인포메이션, 뭐 페이크 테크니컬, 뭐 여러 이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많이.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영상들을 보면 아 이거 좀 아닌데 하는 그런 영상들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페이크에 이제 속고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제 말을 믿겠습니까? 저를 언제 봤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몇 년 전이죠. 이제 나만의 프레임을 갖고 포맷을 가져라. 프레임 포맷. 그러니까는 내 안에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이거를 좀 지키려고 하고 이제 뭔가 어떤 기준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이게 벌려나가는 그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남의 경험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설사 페이크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게 사실인지는 이제 공부하고 경험하고 배운 만큼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레이더가 더 멀리 이제 보이게 되고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직접 책을 보고 공부하고 경험을 어디든 들어가서 쌓아보고 돈을 힘들게 모아보고 하는 과정들이 건반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 뭐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아주 간단하게 좀 이해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선도는 전력 설비 계통을 알아보기 쉽게 변압기나 차단기 케이블 등을 표현한 도면. 사실 더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그거를 엔지니어들이 다 보고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선도는 뭐 단선도, 복선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선도는 뭐 우리가 3라인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서 3상 그 결선도를 우리가 또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플랜트 설비를 복잡하게 만든 거는 그렇게 못 만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단선도를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아주 뭐 좀 간단한 하나의 이퀴프먼트에 대해서는 뭐 복선도로 만들 수가 있죠, 충분히. 그게 우리가 배선도면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지 싶어요.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단선도와 복선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계통의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 단선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선도는 정해진 심볼이 있어요. 뭐 IEC 규격에 정해져 있는 심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뭐 해외 플랜트를 좀 해보신 분들은 IEC 규격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뭐 지금 KC 뒤늦게 바꿔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아직도 지스 규격이나 일부 규격이 IEC에 안 맞는 그런 심볼들도 은근히 있어요. 국내 플랜트에 대해서는요. 근데 해외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IEC로 규격화된 거를 만들지 않으면은 도면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단선도에는 전기 기기 기구의 간단한 스펙, 이제 전격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선에 뭐 전격 전류나 이제 단락 전류, 이제 카 수가 표시가 돼 있고, 부스명, 버스명이, 모선의 명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변압기도 변압기 용량과 벡터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전격 60Hz냐 아니면 용량 OA, FA 용량이 얼마냐, 그 다음 온도 상승 조건, 그 다음에 뭐 탭 체인저가 뭐 DETC냐 OLTC냐,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차단계 같은 경우 차단계의 전격, 뭐 단락 전류, 단락 용량, 전격 전류, 전격 전압,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져 있어요. 뭐 어떤 싱글라인에 보면 세팅 값까지도 이렇게 일부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요. 뭐 그렇게 이제 전격들을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선도에는 모선과 기기별 명칭이 부여되며 표시되며 판넬과 SLD 상, LDC 상, 그러니까 단선도상 번호는 매칭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모선이 표기가 돼 있고, 모선은 우리가 판넬 안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스바로 쫙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스위치가 판넬들이 이제 전기실 들어가면 쫙, 변전소 들어가면 쫙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거든요. 쫙 일렬로. 거기에 이제 모선이 앞면은 이제 차단기가 들어가고, 뒤쪽은 이제 모선이나 케이블이 뭐 바텀 엔트리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싱글 라인 상에 이제 번호가 이제 이퀴프먼트 번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신발과 기기를 좀 간단히 좀 알아보고 이제 SLD, 결선도나 단선도 똑같은 말이에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날짜가 수정이 안 됐네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수반전 설비에 사용되는 이제 구성기기, 명치, 신발, 약호, 용도, 기능 및 역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블 헤드 해갖고 이제 약호로는 CH라고 하고 신발은 이런 모양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조선로와 케이블이 접속되는 지점, 이제 케이블 단말, 종단 쪽에 이제 접속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해서 지중으로 들어갈 적에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케이블 헤드를 우리가 이제 보통 가공, 철탑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뭐 154나 22.9 지중으로 케이블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철탑에서 우리가 GIB를 통해서 야외에 있는 GIS 설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GIS 설비에서 가공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GIB, Gas Insulated Bushing을 우리가 써가지고 그 부싱에서 이제 가공 전선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그거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345 같은 경우는 이제 4번들, 그러니까 4개의 ACSR로 연결이 돼서 스페이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4개로 쫙 한 상이 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GIB의 4가닥이 ACSR 4가닥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480 스퀘어짜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용량이 좀 작은 경우는 가공전선로에서 케이블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대부분. 그 다음에 AIS, 그러니까 GIS가 아닌 AIS, 그러니까 에어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아, 그러니까 왜 그 5교에 설치된 GIS가 아닌 모든 설비들은, 그러니까 그 야외가 좀 부지가 넓거나 이런데 설치를 한 데는 AIS로 받아서 저기 ACSR로 받아서 철탑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에어 인슐레이션 돼서 이제 뭐 DS나 뭐 PT나 뭐 CT나 이런 것들이 다 5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케이블로 5개 아니면 뭐 모선, 뭐 구리 모선이나 알루미늄 모선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봐봤었는데 154 변전소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인입 때는 이제 그 가공해서 케이블로 들어올지 한전에서 케이블로 받을 적에 인입점에 있는 CH 이제 케이블 헤드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라이팅 어레스터는 이제 피렉이라고 하고, 이제 약호로는 LA라고 해요. 그래서 뭐 심벌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LA 같은 경우 직경례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부 프리스템과 감전내 및 유도례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프리스템을 의미를 한다. 외부에 우리가 철탑에는 가공지선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직경례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선에는 우리 선로에는 가공 전선로 선로에는 뭐가 있어요? 피레기가 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유도되는 부분, 직경내와 유도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타고 들어오는 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레기는 사실 변압기 보호가 주 목적이에요, 사실. 그리고 피레기는 변압기가 멀어지면은 이제 이게 전기도 고유 진동이라는 RLC 성분에 의해서 고유 진동이라는 게 있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유 진동이 커져서 피레기가 깨져버리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한 한 피레기와 가까이 설치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넥팅 스위치, 이건 우리가 달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S, 약호로는 DS라고 쓰고요. 무브와 전류, 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GIS 같은 경우 ES가 들어가요. 접촉의 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DS를 오픈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ES를 이제 잡아요. ES를 접지 개폐기를 잡아요. 그래서 접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정비할적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ES라는 것도 있어. Earth Switch라고 해서 접지 개폐기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 이거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 쓰면은 제 내용 안 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저도.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적고 적서하고 이제 배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브와 전류의 개폐, 회로의 접속 변경, 기기를 전로로부터 개방,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점검 시 회로 분리 등에 사용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파워 퓨즈는 이렇게 써 있고, COS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전기 설비들 보면 뭐 GIS나 변압기나 어떤 판넬들, 우리가 이제 그 로컬 컨트롤 판넬, 그 현지 제어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제어회로 구성할 적에도 이렇게 퓨즈를 이렇게 이제 써요. 이런 모양으로. 뭐 IC는 사실 이 모양을 쓰지 않고 통으로 해갖고 퓨즈 모양을 그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쓰는데 국내는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워 퓨즈를 전력용 퓨즈, 줄임말로 PF라고 하고요. 보아 전류는 이상 없이 통전, 이제 통과를 시키고 단락 전류는 차단하고 후비 보호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차단성이 아주 좋죠. 반 사이클 이내에 0.5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차단기 같은 경우는 뭐 3에서 8 사이클로 배웠지만 요즘은 뭐 3 사이클 이내 다 대부분 차단기도 초고속 차단, 이제 하이 스피드 기능이 있는 것들은 초고압 계통에서는 뭐 3 사이클 이내 차단되는 것들도 있어요. 3에서 4 이 정도에. 그래서 반사이클 이내 신속히 고장 선로를 차단시킨다. 그 다음에 종류로는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있다. 그 다음에 MOF는 메터링 아웃핏. 그래서 계기용 변성기. 뭐 계기용 변압 변류기라고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MOF 안에는 이제 메터링을 하기 위해서 CT와 PT가 들어가 있는 거를 한 함에 넣어놓은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이걸 그냥 같이 넣어놨다고 MOF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건데, MOF는 CT와 PT가 한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다. 고전압을 대전류로, 고전압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로 변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전압 같은 경우 뭐 110V, 뭐 110의 루트 3, 190의 루트 3 뭐 이렇게도 나가고, 소전류는 뭐 1.25서부터 뭐 5A. 우리가 디지털 계정기는 이제 전류값이 낮아져요. 이게 뒤에 5A 붙는 것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계정기거나 뭐 이렇게 큰 그런 것들이 아닐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 그 22.9 케이블은 아날로그 계정기들이 많이 달려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때 이제 뭐 5A로 이제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털 계정기는 뭐 1.25A, 뭐 0. 몇 A짜리도 있어요. 수압 0. 뭐 몇 이렇게 나오는 이제 계정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포텐셜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계기형 변압기, 그래서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IC에서는 VT라고 불러요. PT라고 안 씁니다. 국내에서는 PT라고 쓰는 거고요. 실제는 VT라고 씁니다. 규격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은 이제 국내에서는 예전에 그냥 PT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저 해외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VT라는 용어들을 이제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 트랜스포머,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해갖고, 이건 계기형 변압기. 우리 기능사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뭐 대전류를 소전류로 하는 거 뭡니까?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 주는 거 뭡니까? 이렇게 갖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시키고, 2차 전압을 110V나 110의 루트 3, 190의 루트 3, 구조에 따라 저항 분배 시, 콘덴서 분배 시, 유도성 변압 방식, 콘덴서 분압형, 계기용 변압기 CCPD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컬런트 트랜스포머, 계기용 변류기,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그냥 줄을 이렇게 해갖고 삼상 표시를 세선 간다고 했고 삼상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한 선만 간다 그러면 하나만 표시해주고. 근데 뭐 그냥 요거는 줄이 좀 빠졌긴 하지만은 이게 CT라고 적어놔서 그냥 넘어갈게요. CT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하는 장치 5A. 그 다음에 전격 부담,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 정밀도 등에 따라 계기용과 계측기용 CT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기능사 과정 설명하면서 기본 이론만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ZCT,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 사실은 이건 ZCT는 제로 시퀀스 커런트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제로 시퀀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상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시퀀스가 사실 정확한 명칭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그리고 영상분이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계정기다.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는 CB, 그 다음에 솔로이 개폐, 과전압, 과전류 및 부족전압, 지락전류 등 솔로이 이상 시 솔로이 보호 및 전기설비를 위해 고장 및 사고 전류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CB도 종류가 많죠. 뭐 VCB, ACB, GCB, ABB, MCCB, ELCB, 뭐 AC, ALCB, 뭐 ABB, 뭐 등등등 해갖고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소매질에 따라 분류가 되고, 이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킷 브레이커는 그냥 오너 개폐만 해주고 소매질에 따라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진공 차단기나 가스 차단기나 이런 것들 소매질에 따라서 아크를 소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고, 이런 지금 지락 전류나 과전압, 부족 전압, 뭐 오버 프리퀀시 릴레이나 언더 프리퀀시 릴레이 뭐 이런 것들 자체는 사실 IED,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계정기의 그 하나의 기능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이 차단기를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고 아이디를 부여하고 움직여 이제 조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보호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게 계정기의 기능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라인 프로텍션용도 있고 변압기 프로텍션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동기 프로텍션용도 있고 제너레이터 프로텍션용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실제 더 차단계는 정말 하나의 분야입니다. 되게 복잡하고 이 IED 그 인텔리전트 일렉트릭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그 회사도 많아요. 슈나이더, ABB, 뭐 버기드, 뭐 쉘, 뭐 많아요. 다양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현대, 효성, 뭐 LS 산전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거기서 뭐 CID 파일을 빼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파형 분석도 하고 폴트 레코더에서 또 받은 자료 갖다가 또 막 봐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되게 복잡해요 사실. 저도 이게 큰 이제 로트와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가지고 있고 저도 조금 디테일은 조금은 아는데 그래도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개통을 우리가 이제 보호협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호협조도 우리가 이제 절연이나 지락이나 과전압 뭐 이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전 뭐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도 안정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가지고 과도 안정도가 이제 어떤 이제 수변전 설비에 대용량 전동기나 뭐 대용량이 이제 기동할 적에는 기동 전류에 의해서 갑자기 볼테이지 드롭이 생기는데 그 계통 파급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과도 안정도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이제 큰 플랜트에 대해서는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트리코일은 이제 차단기는 혼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디로부터 이제 어떤 고장 신호를 받게 되면 CT나 PT가 이제 VT가 이제 검출을 하고 있다가 아이디로 보내져 갖고 아이디에서 어떤 값을 픽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조짐이 있을 적에 돌아가고 있다가 딱 어떤 포인트가 이제 자기가 세팅되어 있는 이제 정정되어 있는 포인트 갖다가 딱 넣으면은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트립 코일로 보내지는 거죠. 트립 코일로 보내지면은 트립 코일은 차단기를 이제 꽉 저기 이제 잡고 있었던 걸 팍 놔가지고 콱 이제 신속하게 이제 트립을
주는 거죠. 트립을 시켜준다는 건 차단기를 오픈 시켜준다. 닫혀 있는 거를 오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계정기의 신호에 의한 차단기의 개폐시킨다. 의해 개폐시키고 CTD 교류 전압을 정류하여 상시 콘덴서의 충전, 고장 시 방전, 트리코일을 작동시킨다. 이렇게. 요것도 CTD도 이렇게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벌이 아직도 2장이 더 있는데 그거 심벌까지는 끝내놓고 다음 시간에 싱글 라인을 설명을 하는 게 낫겠죠. 예, 빨리 좀 해볼게요. 수변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이제 세 번째 파트를 그라운드 릴레이 갖고 이렇게 아이디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표시를 하는 거고, 계정기 이제 접시 계정기는 GR, 그 다음에 영상 전류에 의한 동작하고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시킨다. 여자시킨다는 게 결론은 이제 그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버 커런트 릴레이. 오버 커런트 릴레이는 이것도 날짜가 좀 틀렸네요. 오버 커런트 릴레이는 과전류에 의한 동작하며 차단기 트리코일을 여자시킨다. 그다음 볼테이지 셀렉터는 이런 모양이고, 전압계용 전압 개폐기 VS는 한 대의 전압계로 삼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사용하는 전압 개폐기. 암페어 셀렉터는 전류계용 전압 개폐기. AS 한 대의 전류계로 삼상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압 개폐기. 볼테이지 미터는 전압계. 이렇게 사실 뭐 이게 기능이 뭐 OCR, 뭐 GR 이렇게만 적어놨지만 아까 전에 소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뭐 그냥 판넬 앞에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A상, B상, C상, 그 다음에 뭐 N상이라고 하는데 N상이 아니면 N선이라고 해야지. N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기 엔지니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상으로 봅니까? 상은 코일이 감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암페어 셀렉터도 우리가 그 삼상의 전류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돌려보면 뭐 막 돌려봐도 돼요. 오프 있고 뭐 A상, B상, C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A에서 뭐 B,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전압 측정을 전류계는 이제 전압 측정을 하는 거고,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대용량 같은 경우는 PT에서 소스를 받아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전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진짜 뭐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뭐 이거는 뭐 전기 전 분야 자격 중에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요. 파워 캐패시터, 파워 콘덴서, 스테이틱 콘덴서, 스테이틱 캐패시터, 뭐 전력용 콘덴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불러놨으면 우리도 또 따라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현장에서 왜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이름들을 붙일까? 근데 이제 저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랑 일을 해봤기 때문에 다양하게 불러도 저는 이제 알아들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알아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틱 컨덴서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여 역률 계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부속 설비로는 방전 코일, DC, 디스차지 코일,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 시리즈 리액터와 함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 효과로는 변압기 용량을 손실 감소를 하고 배전솔로의 손실을 경감하고, 이것도 문제 나오죠. 요거 단골 문제라고 했어요. 그 전력용 콘덴서의 역할은 뭐냐? 지상 무효 전력, 진상 무효 전력, 역률 개선, 뭐 이상하게 막 문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잘 골라서 진상 유효분 개선, 막 진상 무효분 개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틀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의 감소, 설비 이용률 증대, 전기 요금의 절약, 전압 변동의 감소. 이건 이제 가보상하게 되면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보상을 하게 되면 전력 요금을 오히려 우리가 역률 0.95서부터 역률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이제 차감을 받잖아요.
근데 가보상하게 됨으로써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 디스차르지 코일, 그 방전 코일이라는 거 얘랑 같이 패키지로 이게 SC, DC, SR이 다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D에 가면은 제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도면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이제 보여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콘덴서 개방 시 이상전화 방전을 하고 잔류전화가 사실 가장 큰 거예요. 잔류전화. 어떻게 보면 잔류전화가 가장 큰 얘의 목적이에요. 잔류전화 방전. 괴로우 고압은 5초 이내에 50V 이하로. 이건 이제 규정이에요, 규정.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 이런 내용을 알아서 실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압은 5초 이내 50V 이하, 저압은 3분 이내 70V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 리액터. 그래서 여기는 직렬 리액터라고 해서 제5조급 5고조파 제고 및 콘덴서의 용량을 유도성 회로로 만들어 줌으로써 고조파의 영향을 감감시켜준다. 그러니까 변압기 소음의 감소, 콘덴서 과도 돌입 전류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상고조파냐 5고조파냐 뭐 이런 영향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에 설치할 직렬 리액터 용량을 우리가 이제 그 3고조파냐 5고조파냐 7고조파냐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용량 사이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기사로 넘어가게 되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컷아웃 스위치는 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기능사 문제 풀이하면서 기계기구 가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주 보호 대상은 변압기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잠깐 보여주면 이제 싱글라인 관련된 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막 만들어 놨어요. 또 이거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 훅 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심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단선도의 이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